공실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학을 정복해 나갈 김덕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학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오리엔테이션으로 요런 거 하시면은 무난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열심히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제가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제발 중간에 끄지 마시고 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30분 투자로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구잡이로 그냥 일단 드립다 강의부터 막 주구장창 듣지 마시고 자,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제가 강조 드리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강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물론 강의 때도 제가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중요한 것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한번 지금 틀을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다른 수험생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열심히 겪어봤어요. 열심히. 자, 매년 대자뷰입니다. 매년 똑같은 질문. 선생님 저 그래서 망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망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자, 똑같은 질문.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으시면 똑같이 겪으실 건데요. 겪지 마세요. 겪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공무원 시험 특히 행정학 처음 공부해 본단 말이에요. 행정학 공무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빠르고 쉽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저와 함께 시행착오 대폭 줄여버리고 이미 앞서서 수험생들이 다 겪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겪지 마시고 더 빠르게 점수를 올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김덕관과 그리고 스마트 행정학 소개를 간단히 드릴 건데요. 제 양력은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저는 이제 체육교육과를 나왔는데 특이하죠. 체육교육과를 나왔는데 지금 이제 행정학 전공도 하고 행정대학원에서 그리고 체육교육과 나왔는데 5급 행정고시 합격해서 또 이것도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지금 또 강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완전 노베이스여도 이 시험 잘 보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5급 행정고시에 제가 노베이스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험 준비를 잘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걸 다 겪었잖아요. 자, 행정학 내용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행정학 내용은 제가 체육교육과 나왔지만 연락에 행정학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행정학 내용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 행정학 내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학 어떻게 점수를 만들어 드리느냐. 제가 다 올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점수를 다 올려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실강도 하고 지금 모두의 공무원에서 인강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또 제가 다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키워드를 좀 따봤는데요. 저는 또 이제 운동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이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가 운동도 해보고 수험생도 해보고 수험생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최종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강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또 사범대학 출신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고민을 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의 저라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겠죠.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하나하나 다 전달을 드릴 겁니다. 노력하니까 성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운동,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시험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 훈련을 안 하면 자기 게 안 돼요.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지도해 드릴 거고요. 저는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행착오입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얘는 꼭 해야 됩니다. 합격의 본질입니다. 제가 본질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그걸 따라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1년 동안에 한 3,000건이 넘는 상담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3,000건이 넘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현실 세계, 팩트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걸 어려워하시는지 다 제가 꿰고 있으니까요. 다 그대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사교육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 시험은 공교육이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아무리 사교육이어도 교육에는 철학이 중요합니다. 교육이잖아요, 교육. 여러분들 인생 걸고 공부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교육에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분들 지도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합쳐져서 행정학 점수 단기에 나오고 결국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제 말 안 들었을 때 겪을 시행착오인데요.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합격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합격하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행정학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공부하고, 문제가 이 부분을 틀리게 내니까 이런 거 암기하고, 자, 문제에 맞춰서 공부해야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요. 공부하는 족족 점수가 나옵니다.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해당 시험에 안 맞는 공부 방법인데 본인이 해왔다는 이유로, 행정학 시험에 안 맞는데 본인이 해왔다는 이유로 편하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점수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적인 특성이 다 달라요. 하지만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험은 나쁜 남자예요. 절대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우리가 철저히 맞춰줘야 돼요. 시험에 먼저 맞추고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특성에 맞추셔도 상관이 없지만 원칙은 먼저 시험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에 치이게 될 겁니다. 이 공무원 시험 과목도 많고요. 한 과목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행정학도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강의는 또 왜 그렇게 많아? 뭐 다 들어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컴팩트하게 단기에 합격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이 굉장히 어렵고 지겨워요. 잘못 배우면. 그런데 행정학 사회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은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그냥 어려운 학문 용어로 풀어놨을 뿐이에요. 제가 굉장히 쉽게 재미있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너무 무섭게 말해가지고 좀 저 선생님 왜 이렇게 무서워?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 되게 착한 사람이고요. 저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때도 여러분들 절대 지루하지 않도록 이 더럽게 이상한 용어 쓰는 행정학, 어렵고 방대한 행정학 절대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 행정학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공무원 행정학 시험을 분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큰 틀부터 쭉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한 3개년도치를 제가 행정학 시험 분석 결과를 이제 가져왔는데, 자, 다 이제 안 보셔도 되겠고, 결국 뭐냐면 쭉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9급 시험도 있고 7급 시험도 있는데, 일단 9급, 7급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9급, 7급의 차이는 마지막에 전달 드릴 거예요. 어쨌든 내용상 차이는 없는데 이 분포를 보세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반복 출제된 비율이 9급은 84%, 7급은 81%. 좀 9급 수험생들이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좀 9급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처음에 이제 결론을 7급 보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떨어지지만 거의 비슷하구나. 80점 이상은 어쨌든 기출문제구나.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또 나온다는 게 역대 있었던 모든 기출문제 그게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집으로 2000문제 정도를 추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2000문제에서 나오는 게 요 정도예요. 기출문제집만 달달달 돌렸을 때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기출문제집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안 나오고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거, 그런 이제 생소한 부분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합쳐서 세 문제가 될 텐데요. 100점 방지용 문제는 여러분들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당락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험생이 못 풀어요. 어떤 강의를 들었든 누구한테 배웠든 어떤 책을 봤든 모든 수험생이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이건 이제 버리는 거고 아예. 자, 버릴 건 버려야 합격하는 겁니다. 저도 버릴 건 버렸기 때문에 행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소한 문제. 가장 최근 시험 예를 들어보면 국가직, 지방직 올해 시험에서 3개가 나왔는데요. 국가직에서는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행정학 그냥 배우다 보면 통밥이라는 게 생기고요. 기출문제 패턴이라는 게 몸에 체화가 됩니다. 그대로 맨날 보던 패턴대로 내용은 생소한데 패턴은 똑같은 그래서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지방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패턴으로 그냥 풀 수 있었던 자 그래서 국가직은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었고 지방직은 100점까지는 좀 어렵고 한 95점은 충분히 가능했던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에 이 시험 후기, 생생한 후기를 여러분들 선배들 이미 이제 90점, 95점 맞으신 선배들의 생생한 후기를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절대 여기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일단 85점부터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85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나오는 점수예요. 자, 노력과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노력과 상관없고 일단 열심히 노력하면 85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기본 점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제가 하란 대로 쭉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맞추게 됩니다. 내용은 처음 보는데 맞추게 됩니다. 맞추게 됩니다. 지금은 납득이 안 가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90점, 95점이 나오니까요. 요 부분 특히 요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전략을 이제 짜야 되겠죠. 자, 85점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자, 당연히 기출문제를 좀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이라든가 용어 설명이라든가 관련된 논리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개념 강의를 배울 때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배경까지 좀 배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건 배경이고 이게 문제 나오는 거니까 나는 이거 암기해야 돼. 요 개념 선생님이 이따만큼 설명해 줬는데 결국 문제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 들을 때 뭐 해야 된다? 기출문제 복습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 꼭 이거 좀 이따가 복습 방법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개념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노력하면 이제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노력하면 이렇게 달달달 하면은 점수가 나오는 이게 족보 그냥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속된 말로 좀 조져줘야 돼요. 여긴 조져야 돼요, 그냥. 그래야 여러분들 점수가 85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출 강의도 듣고 스스로 회독도 돌려주셔야 돼요. 자, 회독법은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놨고 계속 강의 시간에도 지도해 드릴 겁니다. 자, 조져줘야 되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세 문제 나온다면서 어떡합니까? 자, 어떻게 한다? 패턴으로 푼다. 자, 그리고 이 생소한 문제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아예 쓰잘데기 없는 안 중요한 문제들 나오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온 제도들. 그럼 당연히 기출문제 없겠죠. 자, 이건 중요한 제도인데 최근 제도라서 기출문제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의고사로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제가 또 그냥 적중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나오거나 새로운 규정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다 대비를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출제 영역인데요. 요거는 지금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행정학 파트를 7개로 나눠서 크게 7개로 나눠서 가르쳐 드리는데요. 출제 분포입니다. 뭐 18, 19, 18% 뭐 이 정도면은 한 4문제 조금 안 되게 출제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총 20문제잖아요. 20문제 중에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지금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는 총론 중에서도 포인트가 37개가 돼요. 37개의 포인트 중에서 뭐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그것도 다 배우게 되고 한 포인트 내에서도 이 이론은 더럽게 많이 나오네. 이 이론은 그냥 가볍게만 보면 되네. 그것도 제가 강의 때 다 강약 조절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크게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하면 되겠거니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더 디테일하게 강약 조절을 이제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강의 말씀드릴 때 내용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얼마 안 나와요. 그냥 대충 보세요.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거 표시를 잘 해놔야 되겠죠. 자, 특이사항은 이 지방자치론이 국가직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지방직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10% 두 문제인데 국가직은 한 문제, 거의 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지방직 서울시는 두 문제, 세 문제, 어떨 때는 네 문제까지도. 그래서 요 부분만 지방자치론이니까 그런가 보다. 지방직에 더 많이 나온다 보다.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본격적으로 분석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이냐. 자, 원칙부터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학문으로서 행정학 난해하고 방대하다. 맞는 말이에요. 행정학 정답이 없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학자 말하는 거, 저 학자 말하는 거 모순, 충돌, 서로 이 사람은 반대론, 이 사람은 찬성론. 정답이 없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방대하겠죠. 근데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 나온 행정학 배웁니다. 행정학 학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끔 이제 학문적으로 막 파고들고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학원을 추천합니다. 석사, 박사를 추천합니다. 공무원 시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점수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나옵니다. 자, 공무원 행정학은 이걸 잘해야 돼요. 양이 더럽게 많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고요. 모든 합격생들이 합격하고 깨닫는 게 이거예요. 행정학!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구나. 내가 왜 그렇게 더럽게 많은 걸 했지? 2년, 그러니까 합격 평균이 한 2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2년 넘게 공부하고 나서 깨닫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시작 단계에서 가르쳐 드렸죠?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공부해야, 이걸 알고 제 강의를 따라와야 1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 2년 넘게 해서 깨닫는 것을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찾아보지 마시고 무엇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 강의 들을 때부터 내가 배운 게 기출문제로 이렇게 나오네. 기출문제 풀었더니 틀렸어요. 괜찮아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이 틀리게 나오니까 내가 요걸 암기해야 되네. 이게 중요한가 보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강약 조절이 되는 거죠. 이 강약 조절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흐리멍텅하게 보시면 반복 횟수가 적고 시험장에서 이거 봤었는데 A였더라 B였더라 이러고 오게 됩니다. 근데 강약 조절하시면 일단 15문제 정도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2문제 정도는 기출문제도 봤는데 조금 변형을 시켜놨네. 소거하면서 얘밖에 기출문제에 의했을 때 정답을 할 게 없네. 이렇게 풀고 85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패턴으로 자, 이렇게 합격생들은 점수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약 조절하지 않으시면 다 흐립니다. 꼭 선택과 집중하셔야 기본 점수 85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원칙을 가르쳐 드렸는데 또 예시를 봐야 납득이 좀 되겠죠. 자, 여러분들 행정학 정말 더럽게 난해한 것 같지만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공선택 이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죠. 이런 거 배워 나갈 거예요. 뭐지? 공공, 축공, 야구공 선택하는 건가? 모르겠다. 근데 시험 문제 보시면 자, 올해 지방직 문제인데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데 그걸 높다 이렇게 바꿔서 틀린 선지로 냈네요. 자, 그리고 문제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인데 정치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 공공선택 이론 처음 들어보시더라도 경제학인데 정치학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그거 나오면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 이론은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다. 근데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뭔진 몰라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는 건데 전통적 관료제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다. 이렇게 틀리게 됩니다. 다 나왔던 겁니다. 시험 문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거꾸로 이론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공무원 선택 이론 우리 수업 시간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며칠을 같이 배워야 돼요. 한 100시간은 좀 오바고 공무원 선택 이론 하나만 10시간 이상 배워야 납득이 돼요. 근데 우리는 15분, 20분밖에 못 다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공무원 선택 이론은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는 이론이다. 공무원 선택 이론은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한다. 왜 비판하느냐? 얘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이 무지하게 떨어진다. 뭐 이유도 실제 강의에서 배우겠죠. 근데 공무원 선택 이론은 시민에 대한 반응성,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장의 경제학적인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자, 정부 부분에 시장의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정책을 바꾸면 틀린다. 자, 그런데 경제학 원리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기적이다, 사익을 극대화한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죠.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도 어떨 때는 또 이타적이기도 하고 특히 여러분들처럼 관료들은 또 이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공 부분의 관료들에게도 전부 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가정하니까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이 열 몇 시간을 배워야 될 것을 갖다가 실제 강의에서는 한 15분, 20분 그 다음에 핵심만 추려놓으니까 지금 한 1분 정도 제가 설명했나요? 이러면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기억에 남는 거죠. 이따만큼 배우면 그만큼 기억에 덜 남는 거고. 자, 한 문제 더 볼 건데요. 이 살라몬이라는 학자, 이 학자가 여러분들의 행정학에서 굉장히 괴롭힐 학자인데요. 자, 살라몬은 정책 수단의 유형을 직접성이 높은 거, 중간 거, 낮은 걸로 분류했고요. 직접성이 가장 높은 것만 직접적 수단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따위로 나와요. 직접성이 가장 높은 거. 자, 지금 내용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맞다. 틀린다. 이렇게 나와요. 요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라몬 하면 바로 직접성이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간접적인 수단. 간접적인 수단에는 직접성이 중간인 것도 있고요. 가장 낮은 것도 있고요. 가장 높은 것만 직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경제적 규제, 정부 소비, 공기업 하나 더 있는데요. 직접 대출. 중간 거. 조세 지출, 사회적 규제, 계약, 벌금. 낮은 거, 보조금, 바우처, 정부 출자 기업, 대출 보증. 이런 것도 그냥 4개 그냥 암기하면 무조건 풉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해가 뭐가 있어요? 살라몬 하면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잠 자다가도 깨어서 외워봐. 그러면 딱 나와야 돼요. 문제에 맞춰서 공부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앞에 공공선택론은 그 핵심 논리를 이해해가면서 배우죠. 얘는 논리는 무슨 외워야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출문제 제가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 조금 알아보시면 아까 84% 정도는 기출문제에 계속 반복되어 출제됩니다. 제가 강의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출문제 여러분들 다 습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스스로 회독도 돌려주셔야 돼요. 자, 스스로 기출문제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개념 100점 방지용 나오는데요. 자, 출제 패턴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모의고사로 제가 적중시켜 드릴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 이런 부분은 공부 안 하셔야 돼요. 자, 저도 버릴 건 버렸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험생의 미덕입니다. 요딴 것들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더 빨리 점수가 나옵니다. 요거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서 요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찾다 보면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여기서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점수 떨어뜨리는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 목표관리제에 관련해서는 자, 지금 색깔 보세요. 장점은 안 칠해져 있고 단점은 칠해져 있고 여기 노란색. 얘는 그냥 옳은 선지로만 나오고요. 틀린 선지는 여기서 거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만 이제 하나 보시면
목표 관리제 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이다, 미시적이다, 가시적이다, 부분적이다. 이런 측정 가능한 목표에 치중한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단기적이라고 그랬죠? 단기적이라고 그랬죠? 질적인 게 아니라 양적인 거, 측정 가능한 거. 거시적이 아니라 가시적. 거시적까지 헷갈리지 마시고 장기적 아니라고 그랬죠. 조직 전체 아니라고 그랬죠. 부분적이다. 부분적.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개념 배울 때부터 어디에 강점을 둬야 되는지 그게 바로 도출이 되는 거죠. PPT도 노란색이 있는 부분이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드로어의 최종 모형. 드로어. 이론은 되게 드로워요. 하지만 맨날 나오는 건 이거예요. 초합리적인 요소를 합리적인 요소와 조화시켜야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요소, 초합리적인 요소, 조화. 초합리적인 요소의 예시는 직관 판단 창의성. 직관 판단 창의성. 자, 이름은 더럽지만 문제는 깔끔합니다.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최종 모형. 여러분들 최종 모형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푸는 거고요. 초합리적인 요소 뭐다? 직관, 판단, 창의성 이런 거. 최종 모형을 배제한다 틀렸죠. 뭐 올해도 똑같아요. 작년 문제네. 작년도 똑같아요. 작년에는 이게 2번이나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2번 나오죠? 이제 보이죠? 최종 모형, 직관적 판단, 중요한 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요인이다. 기출문제 이렇게 반복되고요. 패턴이 일정하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 그 용어 더럽게 이상하네 했다가도 문제 보시면 굉장히 쉽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소한 개념이 뭐 올해도 이렇게 3개 정도 출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뭐 전문 경력관 제도 이런 것들은 뭐 여태까지는 논의만 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뭐 있긴 있지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시험 문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는데 행정학 배우다 보면 이런 걸 계속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들 순환보직이 적용된다. 특수 업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업무 이런 거 계속 배울 거란 말이에요.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요거보다는 계급 중심 이런 거 계속 배워 나가요. 전문 경력관직 얘는 이제 처음 봤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럴 거면 뭐하러 만듭니까 저걸? 자, 이런 개념들은 다 지금 1번, 3번에 있는 개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대비되는 특징이에요. 순환보직이 곤란하다. 직무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문성을 이제 투입시킨다. 일반직 공무원과 대비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정답이 2개일 리 없잖아요. 혼자 따로 노는 거 입원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처음 봐도 행정학 배우다 보면은 전문 경력관 제도는 처음 봐도 다른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인데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요게 이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요. 기출문제는 없지만 제가 모의고사를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하군을 둘 수 있다. 이게 틀리게 제가 모의고사를 똑같이 드렸던 거예요. 똑같죠. 자치구와 군 둘 다 둘 수 없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세종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문제 안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17년도 전부터 이거 대비하세요. 뿅. 시험 문제 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러면 우리 원칙도 봤고 기출 문제도 봤는데 이제 제가 3번째로 배치한 게 이해하고 정리예요. 자, 이 시험은 이해하고 정리는 보조수단입니다. 여태까지 보니까 시험에 뭐가 나온지 무엇이 나온지 어떻게 나온지 암기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지만 이해하고 정리는 보조수단으로서 당연히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건 누가 해주냐면 제가 다 해드려요. 제가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 다 됩니다. 강의 때 졸지만 않으면 돼요. 자, 여기 뭐 많죠. 14개나 있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워지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공무원 시험 과목 뭐 국가직 7급 정도 기준 되겠네요. 공무원 시험 과목 좀 외워지죠. 이해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국가직 7급 과목 그걸 이해하신 분들은 7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암기량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걸 제가 다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더 잘 외워지겠죠. 무지개, 공무원 시험 과목. 이것도 제가 다 해드립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발 제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제가 강조를 드릴 건데요. 이 복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강의 듣고 복습 안 하면 강의 안 들은 것이나 똑같다. 시간 날렸다. 돈 날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과학적 근거로 뭐 에빙하우스 망각국수 많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한 10분 지나면 반절 까먹고 하루 지나면 3분의 2를 까먹더래요. 근데 복습하고 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에빙하우스의 아주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이 복습 안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곡선 기억하세요. 복습 안 했을 때 안 들으거나 똑같이 됩니다. 시간 지나면은 돈 날리지 마세요. 시간 날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개념 강의 때부터 열심히 복습을 지도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자, 나머지는 제가 강의에서 다 넣어 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 안 하시면 안 들으거나 똑같이 됩니다. 자, 개념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복습 방법을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기출 강의나 뭐 단원별 모의고사 강의는 다 그때 오리엔테이션으로 다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개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요 복습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끄시면 안 돼요. 지금 좀 여러분들 시간이 제가 3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넘은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끄시면 안 돼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요거 그대로 지금 개념 강의 따라오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50분 뭐 몇 개를 듣는지 하루에 몇 개를 듣는지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시고요. 하나를 듣든 두 개를 듣든 네 개를 듣든 뭐 저는 뭐 네 개를 추천하긴 합니다. 기본서 복습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기출문제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은 기본서 내용 바로 밑에 유제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설명, 유제, 설명, 유제. 자, 복습은 유제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서 정독부터 하시면 안 돼요. 유제부터 시작합니다. 유제에서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으면 그 부분 유제 바로 위에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노란색이고 하얀색이죠. 여기는 중요하고요. 여기는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자, 그 다음에 기본서에도 매우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기초적인 기출문제를 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기출이고요. 얘가 또 기출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돌리게 되면 기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웬만한 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집을 함께 풀어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집 기본서하고 거의 동시에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한 번에 어차피 기출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이걸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점수가 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걸 하다 보면 벅차요. 그래서 C급 문제까지 있는데요. C급 문제는 처음에 개념 강의 들을 때는 안 푸셔도 됩니다. A, B급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의 A, B급이 대부분이긴 해요. C급은 제가 웬만하면 안 넣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얘를 이제 줄여버리면 그만큼 복습 부담이 덜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거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4강마다 하프 모의고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4강을 듣고 4강마다 주는 하프 모의고사를 듣고 다음 시간에 해설 듣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4강을 추천하는 거는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봐도 하루에 4강 정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다른 과목이 너무 부족하다면은 이제 다른 공부 과목하고 조율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칠 거고요. 2번. 마지막에 전범위 실전 테스트도 치면서 계속 끄집어 내볼 거예요. 자, 복습이라는 게 열심히 책 보는 것도 있고 열심히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시간 재고 끄집어 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잘못 꺼내면 계속 잘못 꺼내요. 근데 한 번 잘 꺼내면 계속 잘 꺼냅니다. 내용은 까먹었는데 어쨌든 정답은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 꺼낸 게 있으면 이거 나중에 또 틀리겠구나. 이걸 달달달달 또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개념 완성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다 왔고요. 이제 개념 강의가 시작이라면은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커리큘럼 잘 따라오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개념 강의 72강으로 끝내고, 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안 들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생소한 문제 그런 게 좀 나오고 좀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 막 있단 말이에요. 책에 그 지엽적인 것들은 브리타 대비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그 브리타 대비 특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스마트 기출문제 풀이. 자, 이 기출문제 그냥 문제 해설이 아니고요. 기출문제 아까 제가 최종 모형, 직관적 판단, 배제한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색깔 칠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출제 패턴이란 말이에요.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것을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개념 강의 듣고 개념 설명 듣고 바로 비슷한 출제 포인트를 아까 했던 방식으로 모아가지고 열심히 외워버릴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웬만한 출제 포인트와 패턴은 다 외워져 버립니다.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와 패턴이 자동으로 외워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죠. 여기서 이제 좀 헤매다가 여기서 이제 구원을 딱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진도별 문제풀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 이건 이제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실력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모의고사 활용법, 그건 강의 활용법들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파이널 압축 특강은 빠르게 전범위를 돌리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옵니다. 그때 한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돌리게 되겠고요. 당연히 강의 수도 훨씬 적죠. 자, 계속 복습할 수 있는 지도, 복습 컨텐츠 강의 때마다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요 라인을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4개월 안에 요 정도는 다 끝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말고 여기 4개월 안에 행정학만 놓고 봤을 때 4개월 이내입니다. 이내.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질질 끌면 안 돼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좀 달라요. 한 번씩 들어서 그냥 끝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개념 때 너무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개념 강의는 익숙해지는 거고 그 다음 때 제대로 실력 발휘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원칙은 한 번에 쭉 오는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상담 신청도 하시면서 같이 저랑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9급과 7급 커리큘럼, 9급과 7급 내용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데, 9급 시험 과목은 행정학 개론이고 7급은 행정학이잖아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문제풀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문제 은행에서 좀 간단해 보이는 거 9급, 좀 어려워 보이는 거 7급, 긴 거 7급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차이를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아무래도 7급이니까 유형, 난이도, 문제 길이를 좀 높게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배우되 7급은 문제풀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내용은 똑같고. 그래서 개념 완성, 기출문제, 파이널 압축은 개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까지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7급은 7급 특강,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동형 모의고사니까 9급 동형은 9급 난이도 유형 딱 맞춰서, 7급 동형은 7급 난이도 유형 딱 맞춰서 모의고사가 따로따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9급, 7급 선생님 저 고민돼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인강관리 프로그램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혼자 인강을 들으시다 보면 흔들리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잠깐 제가 이렇게 멈춰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모두의 공부법 여기까지만,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마지막이라서 끄지 마세요. 끄지 마시고 모두의 공부법이 여러분들을 중간중간에 수험생활 하면서 죽어버릴 것 같을 때 살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공무원 홈페이지에 위에 탭에 보시면 모두의 공부법이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뽀샵을 좀 과하게 해놨는데 뭐 요 사람이 여러분들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학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1대1로 제가 직접, 아니 저 말고 이 사람이 직접 전화, 카톡, 뭐 게시판 다 상담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저랑 함께 하면서 모두의 공부법 그리고 행정학 함께 하면서 지도를 받은 결과, 자, 이분은 1월 달에 50점대였는데 지금 작년 4월 국가직 시험 직후입니다. 3개월 만에 90점을 맞았어요. 그 전까지는 헤매고 있다가 저랑 함께 같이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든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하고 며칠? 6일짜리 하고 거기서 탁 트인 거죠. 자, 보세요. 행정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쌤이 방향을 잘 잡아주신 덕분이에요. 특히 방향성이 진짜 중요한 게 행정학이다. 처음부터 이상한 데로 가면 계속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 인상 깊은데요. 뭐 국가직, 역시 작년 국가직 90점 맞았다고 하는데 이때 좀 국가직에서 생소하고 어려운 게 많았어요. 다른 시험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새로운 문제 많았는데 잘 맞았네요. 잘 보세요. 기존 문제는 빨리 풀고 기존 문제 나왔던 거 바로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빨리 풀고 새로운 문제는 조금 생각하니 풀리더라고요. 새로운 문제 처음 보는데 조금 생각하면 풀려요. 자, 제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합격생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작년에 추가 채용, 국가직 추가 채용인데 6월에 60점, 6월 서울시험에서 60점 맞고 10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90점 맞았어요. 근데 이분 보세요. 기본서 문제랑 확인학습만 풀었대요. 근데 이 기본서 문제랑 확인학습이 다 기출문제예요. 다 기출문제. 우리 새로운 기본서에도 다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것만 돌리고 90점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잘못 공부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공부했다가 기출문제 중요한 거 집중해 주니까 바로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행정학 수험 시작하고 처음으로 95점 맞아봤대요. 역시 국가직 추가 채용에서. 여름부터 선생님이 하란 대로 그대로 했던 게 성과가 보여서 어떻게 했다? 제가 하란 대로 그대로 했다. 이렇게 카톡 상담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제가 지도를 다 일일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란 대로 하니까 성과가 나온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 자랑 맞긴 맞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길은 수험 전문가로서, 공무원 행정학 전문가로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거, 아니면 남들 수험생들이 말하는 거, 이런 거 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하란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 올해입니다. 올해 국가직에서 95점 맞았는데요. 행정학은 교수님 공부 방법이 확실히 정답인 것 같아요. 요 분은 여러 가지 다 해봤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강의도 듣고 다 했어. 근데 결국 저한테 찾아와서 계속 헤매다가 마지막에 95점. 이렇게 해서 이분도 최종 합격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제일 인상 깊은데 이제 얼마 전이죠. 지방직 9급. 지방직 9급에서 시험 치자마자예요. 5월 21일에 써 있습니다. 19일 다음 날. 시험 치자마자 오탄하고 난리 났어요. 좋아가지고 80점 맞았대요. 80점 맞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국가직 한 달 전에 55점 맞고 나서 저한테 바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한 달 동안 80점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선생님 말대로 되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80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과목을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다른 과목. 그런데 행정학은 55점. 행정학 8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더래요, 자기는. 선생님, 저 욕심 없습니다. 다른 과목 다 잘하니까 8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행정학 80점 맞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지도해 드리고 한 달 만에 55점에 80점. 자기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자, 보세요. 한 달 뒤에 이제 1차 합격했다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카톡이 왔고요. 공부법 많이 알려주셔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학뿐만 아니라 공부법 자체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분도 이제 필기 합격했다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카톡이 왔는데 점수 먼저 보시면 처음에 60점 7점 맞고,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제 강의를 따라왔는데 행정학이 너무 벅차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이런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흔들리지 마세요.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하세요. 자, 이거 외우면은 점수 나옵니다. 지금 흔들리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계속 상담하면서 밀어붙였어요. 제가 하라는데 밀어붙였어요. 처음엔 좀 헤맸는데 필기 합격했어요. 필기 합격했어요. 이렇게 최종 합격을 했고요. 행정학도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엄마 아빠 저 셋이서 이거 확인하고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또 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쿨하게 쌤 저 서울시 7급 최종 합격. 쌤 저 서울시 7급 최종 합격. 이게 추가 채용 올해 3월에 있었던 거 최종 합격했다고 또 역시 얼마 전에 문자가 왔네요. 자, 요분은 저랑 좀 지인의 지인이라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알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반말하는데 아무튼 최종 합격하고 또 고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행정학 점수도 빨리빨리 올려버리고 그리고 공부법과 함께 최종 합격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수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덕관과 함께 합격을 앞당깁시다. 여기까지 제가 오리엔테이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리엔테이션 상당히 길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험생활 제대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개념 강의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